안녕하세요. 복층살롱 살롱주인 고유입니다. 네, 놀라운 손님 잔입니다. 앞으로 방영 예정인 드라마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건 펜트하우스 시즌2. 아, 그렇죠. 그렇지만 2월에 굉장히 대작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2월에 볼만한 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이것들 중에서 어떤 거를 볼지 고민하시라고 고민하시라고 예, 예,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펜트하우스만 보기에는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아, 그럼요. 그거를 채우기에는 다른 드라마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네.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루카 더 비기닝. TVN이죠. 아, 예. 루카 더 비기닝. 월화 드라마고 9시에 시작하고 TVN에서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배우죠. 배우가 김래원, 이다희, 그리고 김성호, 김상호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박혁건 배우님 나오네요? 네, 박혁건 배우님 나오고 안예상 배우님도 나오고 출연진 되게 괜찮아요. 오, 괜찮네요. 자, 배우는 그렇게 나오고 PD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시즌 1과 선더 게스트를 연출하셨다는 그 김홍선 PD님의 작품이고요. 아, 예. 이거는 특별한 능력 때문에 세상에 쫓기면서 살고 있는 김래원, 그러니까 지호라는 캐릭터와 유일하게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형사 구름이라는 그런 설정으로 해가지고 이다희 배우님. 네, 그러니까 추격 액션극이에요. 그렇게 해서 TVN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펙타클 추격 액션극이다. 네. 김래원이 흑기사라는 드라마 이후에 그 3년 만에 출연하는 드라마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김래원이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이거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다음은 2월 10일 날 수목 드라마. 런온 후속으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수목 드라마 9시고 제목은 시지프스. 시지프스? 더 미스. 신화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는 조승우와 박신혜 배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티저 영상을 봤는데 SF물이에요. 아, SF? 네. 자, 시지프스가 뭐냐 하면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언덕으로 이제 뭐 그 돌을 밀고 가는 그런 건데 뭐 혹시 신화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그리스 신화에 이제 코린토스라는 그런 도시의 왕인데 네. 그 왕이 교활하고 이제 못된 지혜가 많기로 이렇게 유명해가지고 제우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그 무거운 바위,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게 시지프스예요. 아, 그게 시지프스군요. 예. 그렇게 되면서 여기 고대 그리스어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지프스라고 표기되어 있는 저기에서 맨 앞에 시그마 표시를 세계관의 핵심으로 해가지고 포스터, 그 다음 세계관, 그 다음 캐릭터 설명에 전부 다 박아놨더라고요. 시그마를? 네. 예. 100% 사전 제작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반 CG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연출은 추적자, 죽은의 태양, 닥터 이방인, 푸른바다 전설 이걸 연출한 진혁 PD님이고 그리고 작가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 아닌 논란을 가지고 있는 그 이재인 전찬호 부부 작가님입니다. 어떤 논란이 있죠? 어떤 논란이 있냐면은 원래는 스튜디오 S, 그러니까 SBS 소속에 있는 그 부부 작가였어요. 근데 이 작가님들이 운명과 분노라는 작품에 4화 이후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작품들을 쓰고 시지프스까지 쓰기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 시지프스를 작품을 쓰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작가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제작사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작품을 이 부부 작가님들이 결국에는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SBS 측에서는 이 작가님들 잘라내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시지프스를 가져가려고 했죠. 근데 시지프스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시지프스는 이 부부 작가님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SBS에서 원래는 이 작품을 제작하고 드라마 방영까지 할 예정이었지만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이 시지프스라는 작품을 이 작가팀이 가지고 나와서 TVN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소송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배우들이 그 섭외가 안 되고 막 제작들이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작품이에요. 하긴 이 SBS한테 밑보이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이병헌 배우가 SBS 드라마국에 소속돼 있다가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뭐 올인 찍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소송 이후로 나와가지고 미스터 션샤인 때 그 SBS에서 절대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TVN으로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SBS 드라마국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펜트하우스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잘 나가는 것 같다. 뭐 그런 거.
자, 그렇게 되면서 조승우는 여기서 굉장히 천재 엔지니어, 공학자인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천재적인 공학자다. 그런 인물이고, 박신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전사로 나와요. 로프도 타고, 액션도 잘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뭐 이런 역할에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총 쏘나요? 총 쏩니다. 이거 제가 티저 보니까 조승우 배우님이 진짜 공대생 같은 옷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슈트가 아닌 조승우 배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 일상적인 모습. 예, 항상 검사 옷.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약간 사짜 느낌. 의사, 검사 이런 거 하시다가. 그런 걸로 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은 조승우를 볼 수 있는데, 시놉시스를 보면은 하나의 세계 두 개의 미래.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존재를 밝혀내려는 한태술 천재공학자와 그를 위해 멀고도 위험한 길을 거슬러 온 구원자 강서혜의 여정을 그린 판타지 미스터리다. 타임슬립 같죠? 위험하네요. 타임슬립물이 지금까지 성공을 한 것들이 많이 없어요. 뭐 더킹 같은 경우는 아예 조졌다고 보면 되고, 성공했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터미네이터 2. 타임슬립물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건 9번의 시간 여행입니다. 타임슬립물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한 번 더 시도하는데, 이번에 성공한다면 아마 이 작가분들이 아마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나서 하는 대박 드라마가 되겠죠. 그 대박 드라마 작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F에다가 이제 타임슬립까지 아주 거기다가 사전 제작 100%까지. 위험한 폭탄 3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뭐 조승우 배우님이 보고 선택하셨을 테니까. 그렇죠. 저는 조승우 배우님의 눈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박신혜 배우님 컬이 좋아요. 커리어도 좋고 작품 선택하는 그 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성공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SBS 펜트하우스 시즌2 금토 드라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펜트하우스는 지금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막 처음에는 1월 29일이라 그랬다가 2월 19일이라 그랬다가.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SBS 김수빈 아나운서가, 저는 모르는데 이 아나운서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옛날에 SNS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펜트하우스 속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본을 연습하는 장면을 올렸어요. 근데 빠르게 감았죠. 하지만 펜트하우스 팬들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한 것만 있어도 이걸로 해가지고 뇌피셜을 펼치는 그런 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본 연습을 올렸다. 그러면은 이 빠르게 감기를 천천히 편집을 다시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걸로 인해서 알게 되는 이슈가 커졌습니다. 아주 거대한 스포들이 나와버려가지고. 그 스포도 극 초반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극 중반쯤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진행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스포주의 띄워주시고요. 주단태와 천서진이 약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청와재단과 제이킹 홀딩스가 합병하는 내용입니다. 합병할 것처럼 보여지면서 뭐 주식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윤희가 이제 자수를 하게 됩니다. 6개월을 조금 더 도망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수를 하게 되는데, 자수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인 게 아니고 그 당시 목격자였던 양집사를 불러서 목격자의 진술을 이제 한번 대조해보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양집사가 거기서 어떤 억울한 누명, 스토커였다 이런 식의 누명을 쓰면서 자살하게 된다. 이 이슈가 너무 중반부의 핵심적인 부분을 스포를 하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김수민 아나운서의 SNS 전부 다 내리고, 비공개로 전환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브이로그 영상 내리고, 그리고 SBS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인정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미쳤어요. 이러면서 아마 스놉드가 너무 빡쳐서 김수민 아나운서가 나오다가 뒤에서 칼 맞고 죽는 장면까지 넣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아니, 공중파 3사 아나운서로 들어갈 정도면 대단한 그런 입을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SBS 안 그래도 직업 문제들이 많은 방송국이라 아나운서분들이 요즘 탤런트화 돼가지고. 그렇죠.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그런 격을 스스로 깎아먹게 되는. 펜트하우스 시즌2 이거 한다는 거 기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2월 19일 금토 드라마 JTBC 괴물이죠. 16부작이고 연출은 심나연이라고 한여름밤의 추억, 그 다음에 18순간이라는 옹성우랑 김향기 나왔던 최근 드라마가 있어요. 어쨌든 그걸 했고, 작가 같은 경우는 매드독,
매드도? 그 우도환이랑 유지태 나오고 막 했던. 예. 그리고 라이프 뭐 엄기준이 나왔던 특별조사팀 뭐 이런 게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분이 하셨던 드라마들 보면은 보험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다크히어로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보험 범죄? 네, 보험 사기 뭐 이런 거에 대해. 근데 이번에는 그거와 달리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런 작품들 딱 보면서 이제 추리하기도 재밌고 좀 악의 꽃 같은 느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여진과 신하균이 어떠한 역할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서로 대립하고 있고, 연쇄살인범이 아무래도 신하균인 것 같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여진구 신하균이 나오는 투톱 드라마다. 시놉시스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법과 원칙을 부숴버리는 두 남자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두 남자가 엄청나게 싸우는 뭐 그런 이야기겠죠. 아니면 둘이서 함께 연쇄살인범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신하균이 연쇄살인범으로 알고 있다가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그런 스토리일 수도 있고요. 악의 꽃처럼? 조금 걱정되네요. 신하균 배우님이 요즘 좀 눈이 낮아지셨던데. 이 다음으로 토요일 일요일 9시 TVN에서 새로운 드라마가 또 시작합니다. 네. 바로 철인왕후 이후로 시작되는 빈센조. 빈센조? 여기 누가 나오냐? 송중기의 복귀작입니다. 그러면은 송중기 배우님은 그 태양의 후예? 그 이후인가요, 바로? 송중기 배우는 아스달 연대기 이후로 이제 복귀작인데, 이탈리아에서 조직을 배신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변호사 역할이에요. 마피아 변호사고 다크 히어로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여빈 배우, 그러니까 멜로가 체질이다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역할을 했던 전여빈 배우가 나오고, 옥태견도 복귀작이라고 볼 수 있죠. 군 제대 이후 첫 작품인 것 같은데, 그리고 유재명 배우까지 해서 굉장히 배우 라인들이 굉장히 좋아요. 유재명 배우님 나오면 저는 좀 믿고 가는. 그럼요. 여기 보면은 작가님이 김과장을 썼던 그 작가님이에요. 되게 인상적인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를 썼던 작가님이 빈센조의 작가고, 그리고 연출은 왕이 된 남자. 왕의 남자를 이제 드라마화했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요? 모르시죠? 예. 여진구가 나오고 했었는데, 그 드라마를 연출했던 김희연 PD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송중기의 브라운관 복귀작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액션이 들어간 그런 다크 히어로물이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2월달 마지막에 그 방영 예정인 TVN 드라마입니다. 마우스. 이거는 20부작이고 출연 배우 이승기, 이희준, 박주연, 경수진. 박주연, 우리 인간 수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 배우 아닙니까? 여주인공. 네, 그렇죠. 이 배우가 좀비 탐정에 이어서 두 번째 드라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비 탐정이 생각보다 많이 크게는 안 됐죠. 근데 KBS에서는 꽤 괜찮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뭐 거기 뭐 불의 명곡에서 특집도 해줬던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했다. 어쨌든 박주연 배우가 나오고 이승기의 오랜만에 드라마 복귀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승기 배우님 바쁠 텐데 예능도 많이 찍어가지고. 그렇죠. 집사부일체를 하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다. 여기서 보면은 되게 바르고 순박한 뭐 그런 순경 역할인데 어떤 살인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인생이 변곡점을 차지해가지고 이거를 사이코패스를 찾는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이런 살인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른 청년, 동네 순경 정바름, 그러니까 이승기랑 그리고 어릴 적에 살인마에게 부모 잃고 슬픔 속에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이희준 배우와 둘이서 이제 그 프레데터를 쫓는 뭐 그런 인간 헌터극이래요. 프레데터가 그러면 살인마를 프레데터라고 부르나 봐요? 그런가 봐요. 사이코패스 살인마를 프레데터라고 부른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터 추적극이라고 써있네요? 네, 헌터 추적극이라서 이게 내용은 오픈해봐야 알지 않을까. 뭐 티저도 되게 간단하게 어릴 적 아역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티저랑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만한 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승기가 나오는 드라마다. 경수진 배우님이 조금 걸리네요, 마음에. 서브로서는 괜찮지 않을까? 서브 여주로는. 경수진 배우님은 잘하죠. 근데 뭐가 걸리죠? 작품이 다 망하니까 그러지. 어쨌든 연출은 최준배, 이리가 안 하죠. 여기도 연쇄살인마의 아들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고, 작가님이 최란 작가님이에요. 이 작가님이 왜 괜찮냐 하면은 신의 선물 14일이라고 예전에 조승우랑 이보영 배우님이 나왔던 그 드라마인데,
이것도 타임슬립물이었어요. 예. 근데 이거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마지막 그 장면 결말을 열린 결말로 이렇게 풀어주는 걸 좋아하는 그 작가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블랙이라고 저 홍승원 나왔던 그 OCN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 드라마도 열린 결말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열린 결말이면 어느 정도 열렸나요? 인셉션 정도 열렸나요? 아, 그 정도 열리진 않았는데 뭐 이걸 해석의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든지 신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양쪽으로 다 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어디를 따라가느냐, 어느 거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수 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2월에 있는 드라마는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드라마 2월 방영 예정인 드라마도 좀 알아봤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몇 가지는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몇 가지는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를 골라서 2월 달을 불태우실지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해 보시길. 네, 저희도 이것들을 고민해보고 어떤 드라마를, 그러니까 네네. 베이스는 깔렸어요. 네. 펜트하우스 2월달에 무조건 우리가 가겠죠? 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서 리뷰를 해나갈지는 여러분과 우리의 선택의 몫에 남겨둘 수 있다. 시지프스겠죠?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고요. 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설정해 주시면은 저희 영상 올라오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